되게 신기한 게 이거는 한 40대, 40대, 50대 정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도 그래요. 아이를 놓으면 챗GPT나 제미나이 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챗GPT를 잘 쓰느냐,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검색창의 대신으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이 AI를 뭐 그래 이게 답지네, 답지를 보고 쓰는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구나, 너의 어떤 창작 능력이나 기억 능력을 더 증폭시켜줬구나, 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볼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AI는 뭔지 잘 몰라요. 이 상대의 경쟁 업체가 AI에 빨리 눈을 떠가지고 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은 20여 년 이상 제조업체에서 정보사업 수행을 도우시는 노중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이제 2003년부터 한 20년 이상 제조업에서 R&D를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뭐 회사 소속으로 있고 지금 그 글로벌 중견기업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가 동시에 이제 20몇 년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 R&D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기획부터 그리고 수행 그리고 뭐 평가까지 다 진행을 해오면서 느낀 바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가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첫 번째 때는 이제 그런 정부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거냐, 안전하게, 그런 목적으로 책을 한번 내서 이제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알겠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엄청난 게 나와서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AI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20몇 년간 해왔던 이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쉽게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글로 써보자 라고 해서 일단 작년 6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집필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책이 나와서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난 지도 뭐 몇 년 됐지만 사실 그 시간보다도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정말 AI 이전에 만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때는 AI가 전혀 논의되는 게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AI가 나와서 이제는 AI 빼놓고는 뭘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가 현장에서 어떻게 좀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작가님께서 현장에서 좀 느끼는 AI 어떤가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그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뿌리 기술입니다. 뿌리 기술이라고 하면 뭐 주조, 용접 뭐 이런 이제 가공 이런 것처럼 산업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회사인데, 그런 제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간 일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게 TV와 이제 뉴스와 이런 쪽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출근했을 때는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특히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다른 업체들을 보면 약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분들이 사는 곳과, 그리고 현재 뭐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지만 지금 삼성이나 LG와 같은 이런 대기업이 다니는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 AI를 좀 다르게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뭐 삼성을 필두로 하는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는 아마 엄청 쓰고 있을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는 엄청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AI 시장을 리딩을 해나오고 있을 텐데, 지금 뭐 이제 그나마 중견기업들 까지는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제조 AI화 해서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부터는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미국과 또 중국 이 두 나라가 강국인데, 미국, 중국을 이제 다음으로 한 3위, 4위, 뭐 아마 지금 있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거의 3위를 목표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빨리 이제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위에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 밑에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창업기업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먼 어떤 이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을 시급성이나 그리고 이 중요성들을 알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들을 좀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 로버트가 뭐 옷을 개고 이게 뭐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뭐 현대차 노조에서 로봇 안 된다. 우리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는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진짜 로봇이 투입돼서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뭐 용접도 하고 뭐 장차 조립하고 이런 게 현실이 됐구나라고 느끼는데 이제 몸 담고 계신 곳이나 그 몸 담고 계시면 그나마 낫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좀 둘러보고 보고 있는 그런 중소업체 혹은 영세한 뭐 진짜 작은 업체들 이런 데는 AI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일단 기업의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그 전이랑 후가 있을 겁니다. AI가 이제 뭔지도 알고 워낙 TV나 방송이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에서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경험해보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에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가치적인 일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까지 못 하시는 것 같고. 실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또 주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 비용도 이제 작게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끌고 가서 그런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사람들이 그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잘할 거예요. 잘하고 지자체들이 또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소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인들 그리고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님 그 한 분, 그리고 직원들이 개개인의 어떤 이제 마인드 변화라든지 AI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책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요즘에 그 Z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좀 세대 차이 느끼는 게 Z세대들은 진짜 네이버를 안 쓰고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도 어쨌거나 뭐 회사에 뭐 마케팅 업무를 하거나 기획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한테 한번 이걸 물어보고 이것을 이제 여기 아이들 보태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생산직에서 뭐 로봇이 이런 걸 떠나서 작은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의 그런 사무직이나 그런 기획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챗GPT 활용을 업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다. 그 깊이의 문제인 거죠. 실제 최근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네이버나 다음에 활용보다는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더더욱 나래가 어이러지고 이런 AI 문화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 그 아래 아이들은 더 많이 이제 그런 것들 쉽게 접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뭐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도 그래요. 아이들도 보면 챗GPT나 제미나이 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챗GPT를 잘 쓰느냐?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검색창의 대신으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세대에서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검색 사이트의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챗GPT를 비롯한 이 AI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뭔가 나와 지금의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나 친구나 또는 제가 그 책에도 계속 나오는데 나의 바로 아래의 이제 충실한 후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후임을 키운다라고 해서 이 AI를 단순하게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AI를 키워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린 친구들도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AI를 다루는 방법을 제가 이제 뭐 쭉 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이거는 한 40대, 50대 정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제 나이가 이제 올해 50이 되는데 그 정도 나이를 가진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네, 맞습니다. 희한해요. 막상 해보면 60대 이상 넘어가면 약간 컴퓨터와의 이제 어떤 접근성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죠. 힘든데 또 이제 뭐 50대, 60대 이하부터는 좀 친한 컴퓨터와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잘 활용하고 30대 정도쯤 되면 친구들은 이제 뭔가 다룰 줄 몰라요. 사람을 다룰 줄 모르는 옛날 뭐 회사에서 오면 사람을 다룬 적이 없죠. 뭐 기껏 사람을 다뤘다고 하면 군대에 가서 후임을 다뤘다든지 뭐 대학교 때 이제 후배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후임과 같이 뭔가 컨소시엄을 한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 는 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사회에 나와야 된다. 그럼 사회에서 한 10년, 20년 정도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10년, 20년 하는 방법은 신임이 들어왔다. 가리키는 거죠. 그 친구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르치고, 혼도 내고, 뭐 가서 술단을 사주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친구와의 어떤 유대관계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들을, 나의 노하우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나면 내가 나중에 되면 서로 눈빛만 봐도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를 조금, 특히 제조 쪽에 AI를 다룬다고 하면 지금 제조 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이 AI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면은 AI의 현재 수준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50대에 정말 한 업계에서 20-30년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노하우를 쌓은 그 수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쵸. 아마 수준으로만 따지면 아마 지금 챗GPT 5.0 정도 수준 되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MIT 공대, 우리 제조 쪽 공과대 위주로 오면 MIT 공대 박사급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뭐냐면 이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평균적 모든 측면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챗GPT는 일반 통합용 이제 LML 모델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죠. 그 이미지 쪽이나 동영상 이런 쪽에 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중에 AGI 이제 비서형 모델인 AGI 모델로 이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뭐 그다음에 과학이면 과학,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 박사급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도 학위를 받았지만 박사학위를 이제 다 알긴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깊이를 몰라요. 그 회사, 어떤 회사에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깊이만큼은 모르는 거죠. 그 회사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회사 얘기를 들어야 내가 이제 제가 박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 대답이 나가는 건데 그냥 와서 뭐 이제 신박하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가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열심히 하는 거고 뭐 이익 많이 남기는 거고 이런 이제 뻔한 얘기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조 AI에서 특히 제조업에서는 못한다 생각해요. 이 복잡한 생태계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얘가 이해를 하고 내한테 대답을 해줄 거냐. 애초에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기준은 그냥 똑같습니다. 네이버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학금에 대한 조성은 뭐야? 그러니까 학금이라고 명칭이 있으면 그 조성은 뭐야? 라고 하면 그거 이제 어딘가 치면 다 나오는 외부에 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썼다고 활용을 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치듯이 정보가 어디 있느냐만 이제 내가 그걸 통해 찾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뭐 제가 책에 읽지만 노하우 시대에서 노웨어리라는 시대로 왔었고 그다음 노웨어에서 이제 노 AI로 간다고 하면 지금 그냥 굉장히 좋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냥 이제 땅땅 이제 뭐 딱총 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말씀하신 그 노 AI 시대가 왔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현장에서는 AI가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 회사의 뭐 이런 환경, 이런 생산 라인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적인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 찾듯이 그런 지식들은 뭐 좀 더 쉽게 찾아주나 보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 정도로 활용할 뿐이지 실제 우리 업무 현실에서 이걸 AI 진짜 접목을 시켜서 개선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대들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 그거를 조금 양분화하면 지금 정부에서 많은 제조 AI 관련된 사업들이 나와요. 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창업 기업들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 자금보다는 이제 그 자금을 활용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하고 뭐 선정되면 또 수행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생각은 아마 지금 자기들이 그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수행을 하려고 업체들 그러니까 공급 기업이죠. 그런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뭔가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 인자가 한 20개 되는데 기껏 이제 이 AI라고 하면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뭐 사람의 감정 내가 기분 나쁘면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일이 좋을 수도 있고 전날에 술 한잔 먹었으면 오늘 아침 영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변수적인 인사들을 고려는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안 맞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AI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면 조금씩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제가 이제 해결하자는 거고, 단지 반대쪽이죠.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AI 확산이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 이 AI,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AI는 결국은 내 손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챗GPT 또는 제미나이, 컴퓨터에 있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류들인데, 내가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 혼자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면 1차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뭐 이쁜들, 동료들 물어보죠. 같이 이거 어떤 문제일까? 그럼 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쁜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이제 또 무슨 문제일까? 그러면 전체 회의를 모아봐라. 그럼 전체 회의 해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이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뭐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는 그까지 가기 전에, 물론 이 얘기도 계속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문제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그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그 내용을 챗GPT나 제미나를 통해서 얘기를 먼저 선행을 해보면, 그 내가 요만큼 한 단계밖에 1차원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 챗GPT나 이 AI를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한 두세 단계는 훨씬 더 나간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AI가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손 놓고 우리는 AI 뭐 좋은 거 알겠지만 뭐 쓰지는 못할 것 같아. 안 쓸 거야. 이런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암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개인 입장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 꼭 굳이 기업까지 안 가도 됩니다. 개인만 봐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AI를 일종의 스피커라 생각해요. 뭐 증폭 장치라 생각이 되고 스피커라 생각이 되고, 제가 막 이제 예를 들면 양쪽에서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부 서로 이제 여기서 육성으로 하고, 우리 집 홍보, 이쪽 사과 홍보하고, 이쪽에서 이쪽 사과 홍보하고, 우리 집 사과가 더 맛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리, 육성으로 얘기하는 소리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막 이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양쪽으로 다 이제 사과를 사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스피커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떠들기 시작해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뭐 우리 집 사과는 이렇게 좋고 뭐 이만큼 싸고 맛있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쪽에서 아무리 육성으로 떠들어봤자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묻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다 이제 좀 더 홍보가 잘 되는, 나에게 뭔가 각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AI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힘이 10이라는 거 중에 내가 한 8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경쟁자가 10이라는 숫자 중에 5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20년을 살면서 이 5라는 상대적인 경쟁하는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면서 뭔가 매출이든 뭐든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의 경쟁 업체가 AI에 빨리 눈을 떠가지고 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10배의 증폭 장치인 AI를 쓰기 시작했다 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느 순간 5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50이라는 수로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고, 저는 똑같이 8이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맛을 보면 이제 못 태어납니다. 맛을 보면 제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도 그렇고, 맛을 제대로 보면 못 태어나는데,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은 맛을 제대로 안 본 사람, 그냥 이제 겉에서 한번 해보고 찍어보고 맛만 보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효능감을 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AI를 사용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빠른 이제 어떤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 따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 중소기업들의 현실이 AI를 뭐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말씀하셔서 알겠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그 중소기업들의 그런 인력들이 AI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활용할 생각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한 개인은 AI에 정말 관심이 많고 활용 능력도 있지만 이것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획안을 썼어요. 진짜 요즘 기획안 다 써주니까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진짜 꽤 그럴듯한 기획안이 정말 나왔는데 갖다 줬더니 상사가 "너 이거 AI로 썼지? 이거 뭐야? 다시 해와. AI로 해서 말이 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죠. 많습니다. 어떤 현실인가요? 중소기업들은, 중소제조업체의 현실들은
그 구성원 자체도 아예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몇몇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기억 문화가 없는 건가요? 진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뭐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 특히 대표님이라 하죠. 인제 사장님들이 결국 기업의 방향성이나 이제 그런 가치를 형성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생각이 AI를 잘 몰라요. AI를 꼭 답지라고 봐요, 답지. "야 네가 한 것도 알잖아. 네가 해야지. AI가 가지고 온 거를 어떻게 이렇게 기획서를 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제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일단 사장님들 특히 제조 AI라고 해서 제조 AI뿐만 아니고 개인 AI, 개인이 쓰는 이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그 AI 쓰는 거를 이렇게 실눈 뜨고 보면서 뭔가 답지 보고 뺏긴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인제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누르는 행위는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실제 그 AI를 일단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조 AI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사장님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AI 리터러시라고 있어요. 뭐냐면 AI를 서버에는 어떻게 원리가 되고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AI를 뭐 그래 이게 답지네 답지를 보고 쓰는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구나 너의 어떤 창작력이나 기억력을 더 증폭시켜줬구나 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볼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AI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AI를 해왔다고 하면 네가 안 하고 나는 옛날에 밤새도록 다 갖고 했는데 니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AI 한 줄 놓고 가지고 오냐 그렇게 이제 나쁜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사장님들이 그 AI가 뭔지를 자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써봐야 돼요. 그 AI 본인이 한번 써보고 실제 자기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보통. 사장님들이 회사의 경영이나 방침 또는 회사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본인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전문가하고도 얘기하는데 가까이 있는 AI 전문가랑 먼저 많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제 그때 느껴요. 아, 이거 써야 된다. 나는 내 위치에 쓰겠지만 직원들은 직원들 위치에 써야 된다. 그게 뭐 기획팀은 기획팀, 뭐 총무는 총무, 뭐 연구소는 연구소, 품질도 품질. 이런 쪽에서 오면 아, 그래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높지만 AI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더 큰 이제 그림에서 얘기를 해야지 조금 더 우리 회사가 발전한다. 이런 마인드 변화가 먼저 필요한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는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AI 경연대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어떤 이제 자기들 뭐 그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르겠지만 AI를 써서 어떻게 나의 업무를 이제 좀 더 원활하게 좋게 개인 AI죠. 개인 AI. 나의 개인 AI를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더 잘 쓰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홍보를 하면서 난 이렇게 썼는데 이만큼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결과물도 좋게 만들었어요. 기획안도 뭐 3인 판단으로 하던 거를 뭐 한 2시간, 3시간 만에 이 정도의 어떤 품질 퀄리티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기획 방안을 완성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로 간에 발표를 뭐 이제 경연대회를 시켜서 발표를 시킨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내가 잘 써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든다고 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그 AI를 쓰는 능력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평등하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이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크게 발목 잡고 있는 게 사장님 눈이라는 거죠. 물론 인제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AI에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봐도. 그럼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회사가 가지는 방향 또는 그 개인이 가지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AI를 썼지만 AI 안 쓴 것처럼 하는 거는 가장 단편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AI가 쓴 논리 구조와 이런 방향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논리와 방향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려놨어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뼈대는 내가 합니다. 내가 뼈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이나 어떤 살 붙이는 것들은 AI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뼈대가 나와야 그 뼈대 내가 원하는 뼈대 위에 이렇게 살이 덮여질 거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려줘 했는데 난 물고기를 옆에서 딱 봤을 때 있는 물고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물고기 만들어줘 그러면 얘는 이제 앞을 정면을 보고 이제 아가미가 탁 벌어져 있는 물고기 만들어준단 말이죠. 난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물고기는 맞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뼈대를 AI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딱 붙이고 나면 내가 그 살 붙인 거에 대해서 조각을 하는 거죠. 다듬고 정리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 예산이나 사업 계획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작가님 말씀은 이제 일단은
AI로 한 결과물에 대해서 일단 찍어 누르는 이제 회사의 대표님들도 여전히 많고,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일종의 사내 AI 경영대회를 딱 열어 가지고 뭐 상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딱 걸어 놓으면은 목숨 걸고 이제 사원들이 그 돈 달라고 막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최단기간에 획기적으로 AI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말 작가님 말씀에 딱 맞는 게, 그 생각을 하면은 안 쓰던 사람들도 그 돈 달라고 막 써보고 막 하면서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진짜. 저도 이제 AI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진짜 한 번은 AI 결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며칠간 못 썼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한 번 써본 사람은 이제 이거 없이는 일 못하는데, 안 써본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무시하고 이거 왜 써?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맞아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거든요. 특히 우리 뿌리 기술 쪽 제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몇십 년간 해왔던 내용들이 빠르게 변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I가 도입을 된다면 그 직원들이, 사장님이 위에서 뭔가 특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AI를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는 거는 AI 클릭해가지고 챗GPT 들어가서 몇 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가장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재밌어갖고 이 친구랑 한번 놀아봐요. 이것도 질문해보고 저것도 질문해보고 막 이래요. 그런 중에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쓸 줄 안다, 나 좀 쓰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하면 한 번에 질문 안 끝나거든요. 챗GPT는 질문을 여러 번 하고 막 주고받고 하고 학습, 그런 와중에 이제 AI가 학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도 높아지는 건데, 막 하다 보면 탁 어느 순간 되면 걸립니다. 질문 제한수가 걸리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아씨 뭐 이렇게 질문이 빨리 끝나,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몇 시간 뒤면 풀리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회사에서 요거 업무를 하는데 유료 버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그래 유료 버전을 쓰자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5%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돈이랑 나의 어떤 수입이랑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왜 유료 쓰시죠? 예를 쓰죠. 네,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돈이랑 결국 연결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은 거기다 어떤 형태로든 돈으로 연결되면, 내가 5만 원, 3만 원 투자하고 너무 싸죠. 30만 원 할 수 있다, 300만 원 줄 수 있다라고 되는데, 내가 월급쟁이야. 회사에서 월급 다니는데 굳이 내가 여기다가 3만 원을 줘갖고, 3만 원이면 닭이 한 마리인데 이걸 왜 해? 안 합니다. 그 이상 안 넘어가는 거죠. 왜? 그 참 오픈 AI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뭐 무료로 되어 있지만, 제미나이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제미나이 프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쓰려고 하면 다 유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제미나이도 그렇고 딱 수준을 맞춰놓은 거죠. 요 정도 네가 좀 우리 쪽으로 좀 이게 좀 써보겠다고 하면 3만 원 해놔라, 이런 건데, 쓰는 사람이 잘 없는, 내가 제조업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는 정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20년간 이렇게 이 정도 속도를 가는데 굳이 이거를 속도를 더 빨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의 어떤 기업의 대표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챗GPT나 이런 유료 버전을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에서 개인의 비용을 3만 원씩 매달 좀 지원해줘라. 보통 이제 영화보험을 간다 하더라도 복지 지원 회사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교육비 이런 게 지원되잖아요. 3만 원 얼마 쌉니까? 3만 원이면 정말 싼데, 3만 원 정도를 두고 대신에 경진대회 하고 이런 챗GPT 쓰는 거를 장려하고, 기술 어떻게 하면 챗GPT가 뭐 여러 가지 거짓말도 많이 할루시네이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써도 이렇게 해도 써도 돼, 저렇게 해도 써도 돼,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여갖고 이런 AI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쫙 퍼질 수 있고 그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3만 원이면 되게 싸지 않나, 엄청 싸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